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오늘은 392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26년 7월 9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또 끄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끄적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알베르 까뮈의 반항하는 인간 내용 중에서 4장이죠. 반항과 예술 에 대해서 읽은 내용을 좀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 끄적이고 있거든요. 와,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총 5부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이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총 5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4부를 읽은 거예요. 내용은 이제 3부 내용이 워낙에 많아요.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은데 3부만. 그 내용이 너무 깊고 또 많아서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이 4부 내용은 오늘 그냥 가볍게 뭐 두세 시간 읽고 나니까 그냥 가볍게 정리가 좀 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진짜 이 책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어떤 해설, 작품 해설이고 이런 거, 연보 뭐 이런 거라서 이제 5부 하나만 남았거든요. 이건 이제 오늘 읽으면 얼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와, 많이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했고, 와, 진짜 내가 기본 지식이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이 까미가 바라보는 관점, 뭐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실존주의나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어, 내가 변화를 해야 되고, 변화를 시켜야 되고, 완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폭력적으로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면, 이 까미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수단이 부정한 거를 아예 그냥 부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인간은 왜 반항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반항하는가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설명을 해온 거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얘기한 거는 그 반항의 방법인데 정치적인 반항이 되는 거죠. 반항은 왜 일어났냐라고 하면 결국엔 부조리한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허무주의에 빠진 인간들이 결국에는 어떤 완전한 결과물, 통일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완전한 것을 바라는 이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완전한 어떤 무엇인가를 계속 신의 어떤 심판자였던 것을 역사가 심판자라고 하거나 어떤 완전한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는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완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적인 과정들이 뭐 사드나 아니면 리베르탱 사상, 뭐 계몽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뭐 헤겔의 역사 철학을 기반으로 한 거죠. 그런 것부터 마르크스주의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어 정치적으로 반항하는 것들이 결과는 테러나 어떤 폭력으로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끝이냐, 반항이 그럼 다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가능성을 이 4부부터는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술이라는 거예요. 이 예술적 반항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폭력이나 테러나 이런 걸로 부정되어진 나쁜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걸로도 귀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신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반항에는 어떤 통일에 대한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요구, 어떤 통일성에 대한 그 실현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통일성을 대체할 어떤 세계의 어떤 모든 그 세계 건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거에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이념들이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완전한 것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술적이라는 반항은 어, 완전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계속 자기만의 양식, 여기서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현실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의 어떤 의미나 어떤 순간순간들을 창조하는 데서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소설이나 뭐 회화나 뭐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고흐 같은 경우에는 반고흐 이 글이 너무 저한테로 와닿는데 나는 삶에 있어서 그림에 있어서나 신은 없어도 잘해 나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고통스러워하는 나는 나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 내 삶 자체인 어떤 것, 즉 창조의 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답니다. 이 창조의 힘이 나하고 결국엔 위대한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계속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신이 없어도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뭔가 완벽한 존재 이런 게 없어도 괜찮다. 근데 나는 내가 스스로 새로운 무엇인가 창조하는 그런 것, 그런 게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었고, 또 퀴메라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술은 그 목적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언제나 신을 상대로 죄가 되는 경쟁을 하는 것이다. 아, 이게 어떤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그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그게 어떤 삶의 의미가 되는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똑같은 빅터 프랭클의 어떤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가치를 창조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이해가 저는 됐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창조하는 것,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나의 시련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의해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게 이 까미도 어떤 삶의 의미 자체는 없다라고 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한 거를 삶의 의미처럼 보여지는 창조라는 거를 강조를 한 것 같아요. 뭐 패스트에서 얘기했던 어떤 뭐 책임감이나 성실이나 어떤 양심이나 연대하거나 이런 것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서 갖춰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만 조금 어떤 개념의 구분을 어떻게 짓느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 받아들여지는 거는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완전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어, 부정하거나 어떤 수단이 정의롭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까미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산주의에서도 완전한 이론, 그 공산주의 끝에 완전한 거는 바라보는 목적은 참 좋잖아요. 대다수의 대중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고 국가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 공산주의 사회가 정말 이데아적인 그런 목적인 것은 맞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라는 것이 어떤 공산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단이 정의롭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어떤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정의롭다는 것 때문에 수단이 부정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칸트도 얘기했던 것 같고, 여러 철학자들이 얘기한 부분인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계속 느꼈던 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다.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미래에는 정말 잘 살 거야. 그래서 현재에 조금 내가 희생하는 걸 참아야 돼. 그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미래가 행복한 것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행복해야 미래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 그 관점의 전환이 뭐 진짜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라는 것처럼 진짜로 툴레가 얘기한 현재를 살아라.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책들을 읽으면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책 너무나, 마지막 이제 5장에서는 이 까미는 어떻게 반항이라는 거를 정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 중간 과정들은 많은 게 있었잖아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생각들을 취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뭔가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길로서 점점 더 다른 철학자들과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냥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죽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의 숙명을 획득해야 한다. 아,
그게 어떤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멋있는 말, 정말로 생각하게 되는 말, 좋은 말, 이런 것들이, 이 책, 까미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좀 생각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입니다. 이제 거의 다 읽었거든요. 오늘이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또 읽고, 그 내용을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행복한, 새로운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거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고통도 같이 오는 거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고통스러워하세요라는 말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 말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단지 근데 현재의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그게 행복하다라는 걸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러한 걸 느끼면 굳이 행복을 찾지 않아도 된다. 이미 행복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런 뭐 빅터 프랭클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살아있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걸 인식하면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해가는 것. 그게 인생의 어떤 자기만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루틴 또 저는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명상 또 하려고 하거든요. 좋은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